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아, 자, 이제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늘 원소부터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첫날이니까 그렇게 막 많이 나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원소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만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소라는 건요, 뭔지 한번 볼게요. 이제 10페이지 있는 내용 제일 위쪽 부분은요,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게 막 우리가 암기하면서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네, 그래도 중요한 사람들 한 2명 정도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는 뭐 나오긴 하겠지만 딱 한 문제 정도 나오긴 할 텐데 중요한 사람들 위주로 딱 하나씩 특성만 외우시면 돼요. 어쨌건 이제 물질관이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양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현대 과학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물질이 그럼 뭘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다 생략하고요. 오늘 이따 말씀드리고 첫 번째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레스에 이제 1원소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탈레스 왼쪽에다가 1원소설 이렇게 써놓으세요. 물질관의 변화가 되겠고요. 물질에 대한 세계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탈레스,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이고요. 그 어디냐, 이오니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오니아 지방이 고대 그리스 때는 이제 뭐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정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탈레스는 1원소설 이렇게 써놓고요. 왜 이렇게 안 찌너지 글씨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책과 같이 보세요. 책은요, 이제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돼 있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물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탈레스예요. 물에서 주장한다. 알겠지? 물에서 시작한다.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이니까 그냥 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되던 시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세계관이 정립되기 시작했던 시기라서 그냥 관찰만 했던 시기잖아. 이 사람은 이때는 홍수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비가 내리면은 바로 뭐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기도 하고 그럴 때잖아, 그지? 특히 홍수가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홍수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그 지역에 갑자기 식물들이 이렇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뭐 비가 오면은 비가 왔던 데서 어떤 식물들이 이렇게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 잘 모르던 시기이기 때문에 탈레스는 첫째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질, 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탈레스예요. 아시겠죠? 이해돼? 네네. 근데 이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당대에는 가장 유명하고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치, 법, 그 다음에 과학, 뭐 수학 등등등 면에서 여러 가지 뭐 글도 많이 쓰고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사원소설이에요. 그래서 탈레스는 1원소설, 물을 근원으로 생각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책에도 있지만요, 물, 불,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공기, 네 가지가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과 불, 그리고 불과 흙, 흙과 공기 이 네 가지들을 서로 간에 조합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같은 인간도 탄생하고 식물도 탄생하고 동물도 탄생하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위도 탄생하고. 아시겠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원체 유명한 철학자이고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가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고 로마 다음에 뭐야 서양, 서유럽 이런 식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되잖아,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을 따라서 보통 중세 시대까지 서양 사람들은 모든 원소가 모든 물질들은 네 가지 원소들이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중세 시대까지. 아시겠죠? 근데 저거 맨 위에 있는 거 제가 물질관이에요, 물질간이에요? 물질관, 세계관할 때. 그 다음에 네, 보일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영국 학자가 있고
최초의 원소설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 조금 이제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탈레스는 물이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물, 불, 흙, 공기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보일은 모든 물질의 근원은 원소라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보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초 원소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17세기 1800년대가 되겠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되고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현대적인 최초의 원소설을 주장한 사람이 보일이고, 네, 여기다가 중요하니까 뭐 표시를 해놓으세요.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밑에 뭐라고 써둔 거예요? 17세기 17시. 글씨가. 네, 그 다음은 이제 라부아지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쳐놓고요.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설을 증명한 실험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원소설 증명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보일이 최초로 원소설을 주장했고요. 모든 물질은 원소라는 가장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보일이 되겠고요. 이 보일의 주장을 증명한 사람이,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라부아지에고요. 이 사람은 18세기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 이 사람 프랑스 사람. 어쨌건 원소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는데 그 실험은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네, 요게 이제 시험이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되겠어요. 어쨌건 라부아지의 옆에 보시면요, 실험을 통해서 물을 분해하면 뭐가 되니? 수소와 산소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거기다 밑줄에 놓고, 그러니까 물이 분해가 됐잖아. 더 작은 걸로.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어요. 지금까지 보세요. 이때가 그리스 시대니까 기원 전 몇백 년 전부터예요. 기원 전 몇백 년 전부터 중세 시대니까 17세기 전이니까 1700년대까지 수천 년 동안 모든 물질은 물, 그 다음에 물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물은 마지막 단위인 원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중세 시대까지, 그지? 그런데 보일이 최초로 물을 분해시켰다. 보일이 원소로 있다는 걸 주장했고, 라부아지에가 물을 쪼갰단 말이에요. 분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닌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물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고, 그 작은 단위가 원소라는 거다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 라부아지. 아시겠죠? 네,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요 지금 안 쓰셔도 되는데요. 요 말고도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적어보면요. 탈레스의 1원소설이 있었고, 요거는 책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특히 요 두 명, 보일과 라부아지만 기억해 주시다 말씀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 사람인데 엠페도 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4원소설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4원소설을 최초로 증명한 건 아니고요, 주장한 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4원소설 물, 불, 흙, 공기로 돼 있다고 주장한 거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원체 유명한 명사다 보니까 대표화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하기 전에. 그 사이에 또 그리스 사람인데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개념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단위의 기준이 시작이 입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사실 데모크리토스예요. 아시겠죠?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4원소설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특징은요, 이 사람은 단순하게 물, 공기, 흙의 조합으로 뭐 물질들이 생성된다고 말씀했던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물, 불, 공기, 흙에다가 또 새로운 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금 더 도입을 했는데,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뭐 상관없으니까. 불, 공기, 그 다음에 물, 흙,
일반적으로 물과 불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때 사람들 생각으로는요, 공기와 흙도 반대되는 생각으로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땅과 하늘, 그러니까 흙과 공기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공기와 불의 공통점이 건조하다. 그리고 불과 흙의 공통점이 따뜻하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의 사람들 기준인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공기와 물의 공통점은 차갑다. 그 다음에 물과 흙의 공통점은 건조의 반대 습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시켜가지고 4개, 물, 불, 공기, 흙 4개에다가 건조함, 차가움, 습함, 따뜻한 성질 4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아시겠죠? 참고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에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금술이 나오겠고요. 연금술의 목적이 뭐니? 금 만드는 거. 첫 번째는 금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자의 도래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뭘 생각하시냐면요.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 알죠?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돌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 사람들. 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금을 만들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뭐 대부분 당연히 실패하게 되고요. 그 중에 그래도 중세연금술의 가치는 뭐 있냐면 이게 다 화학 실험이잖아요. 개별적으로 자신의 실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실험을 했던 거야. 이게 이제 화학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과학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 가지들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 뒤에 가면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서양 중세 시대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에 보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소설, 그리고 18세기에 라부아제가 증명하게 되고요. 원소설을 증명하게 되고요. 요 다음에도 뭐 더 많긴 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화학에 대해서 배우는 역사에 대한 뭐 줄거리가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탈레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보일, 라부아제 이렇게만 이제 배우는 거고요. 요 데모크리토스가 요 뒷다음에 2단원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니까 참고만 해놓으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다. 자, 이번에는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을 한번 볼게요. 거기다 별표 쳐놓고요. 최초로 물을 분해한 사람이 라부아제예요. 현대에는 우리가 물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 분해가 있어요. 그치? 전기를 통해 가지고 큰 충격을 줘서 물을 쪼갤 수 있어. 뭘로? 수소와 산소로. 그런데 이때는 전기가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란 것도 당연히 개념이 없었던 시기니까 그럼 물을 어떻게 분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뜨거운 곳에다가 한번 물을 부어보자, 흘려보자 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물 분해가 실험이 2개가 나올 건데요. 둘 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물 분해 실험 첫 번째 라부아제의 주철관 실험이고요. 주철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뜨거운 뭐 철이 있는 곳에다가 철이 놓여 있는 길에다가 물을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온에 계속해서 뜨겁게 가열시켜가지고 한 뭐 수백 수천도 천 몇 도까지 계속해서 가열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그 철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은 거예요. 흐르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물을 가열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온에서. 그랬더니 물이 뭐 결과는 똑같은데요. 수소하고 산소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고요. 자, 산소와 수소로 바꿀게요. 순서를. 자, 책에서 보시면요. 과정 주철관을 가열해서 주철관 안으로 물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겠죠. 결과를 보시면요. 주철관 안은 녹슬고 질량이 증가한다. 거기다가 이제 비출해 놓고요. 산소는 주철관에 달라붙어. 그리고 수소는 따로 이제 직기병에다가 포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뜨거운 주철관에 뚝 부으면요. 물에서 산소 성분이
쪼개져가지고 분해돼서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면서 산소가 철에다가 달라붙어요. 철 더하기 산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녹이에요. 산화철이라고 하고요. 철이 산소와 만나서 녹 쓰는 거를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녹이라고 하는 거 있지. 녹 쓴다. 알죠? 이거 들어봤잖아. 이게 원래 명칭은 산화철이에요. 산소와 만난 철. 아시겠죠? 요 산소, 철, 요거에 대한 원자, 이온 이런 것들은 뒤에서 배우니까 다시 언급은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뜨거운 곳에다가 부었더니 철에 산소가 달라붙었다. 아시겠죠? 산화철. 두 번째 이제 산소가 빠져나왔으니까 수소 성분만 계속해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냉각수를 거쳐가지고요. 냉각수를 거치는 이유는 지금 이 수소가 기체 성분이잖아요. 뜨거운 기체 성분이잖아. 그래서 냉각수를 거치면서 식혀가지고 액체, 수소 액체로 따로 포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 주철관에 동그라미 쳐놓고 녹슬고 질량이 증가한다. 왜? 질량이 증가한다. 왜? 산소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철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혹은 밑에다가 산화철 여기 써놓으세요. 산화철이 된 거예요. 산화철. 철이 아니고 산소가 철에 달라붙어서 산화철인 거야. 산화철은 철이 아니에요. 다른 물질이 생성된 거야. 그래서 질량이 또 증가한 거고요. 두 번째, 냉각수를 통과하고 남은 이제 수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서 직기병에 모집이 된다고요. 모아진다고요. 그래서 정리는 결론.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니까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누가? 라부아지에가 증명했다고요. 아시겠죠? 쌤. 저거 라부아제 옆에 있는 괄호 뭐라고 쓰신 거예요? 어디? 저거 있잖아요. 그 이거 안 라부아제. 써도 된다니까. 증명, 원소의 증명. 그걸 이제 쓰고 있어? 아니 아까 느려져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계속 확실해? 보다가 놓쳤다니까요. 네. 어? 그래. 쓰는 자세 좋아. 1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그러면 현대에는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물을 가지고 뜨거운 철에다가 부어서 실험을 할 수 없잖아. 위험하기도 하고 뭐 실험 자체가 부정확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실에서 뭘 하냐면 물을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요. 그냥 단순하게 건전지하고 핀만 있으면 돼 요즘에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식들이 있겠지만 플라스틱 뭐 스포이트 뭐 이런 데다가 핀을 꽂고 전기를 연결한 다음에 물을 붓고 전기 샥을 주면 이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자, 물을 똑같이 분해를 시켰어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가열을 시킨 거지. 가열을 시켰어. 여기는 이제 전기 분해를 해요. 전기를 줘가지고 셔크를 줘요. 셔킹할 때 셔이 뭐니?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물이 어떻게 되냐면 산소와 수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똑같이. 자, 전기 분해에서는 자 다시 보세요. 라부아지에 실험에서는요. 산소는 주철과는 달라붙고 수소는 따로 직기병에 모아진다. 여기를 구분하는 거였잖아요. 그치? 전기 분해에서는 얘가 산소 같은 경우는 아직 배우진 않지만요. O, 이가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음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뒤에서 배우니까 참고만 하세요. 마이너스 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수소는요. H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산소는 어디로 가냐면 산소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극으로 가게 돼요. 반대되는 극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양극 쪽에 플러스 극 쪽에 건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산소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는요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서로 다른 극 쪽으로 가게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 다시 내용을 보니까 오늘은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그래서 각 기체의 성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는 무색하고 무취하기 때문에 산소와 수소가 어디에 어떻게 모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산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불? 수소는 모르지만 산소는 알 수 있죠. 불을 키우는 성질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통 산소를 확인할 때는요. 성냥불. 성냥불을 이렇게 갖다 대. 미안. 거꾸로. 죄송. 왜 헷갈리게 해? 향불을 갖다 대요. 향불은 어디서 쓰냐면 제사상에 꽂는 그 향 알죠? 제사상이나 절 같은 데 가면은 특유의 향이 나는 향불 알죠? 그걸 딱 꽂아 놓으면요. 걔가 항상 꺼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산소가 모여있는 쪽에다가 쫙 갖다 대면 불이 이렇게 커져. 아, 그럼 산소가 모여있구나 확인한 거고 양극.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요, 성냥불을 갖다 대면요, 수소의 성질은 불을 폭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퍽 하고 소리가 나요. 하면서 퍽 하고 약간 뭐 굉장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퍽 하고 터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라구아지도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지만 요게 더 외우기 어렵겠지? 전기분해, 그지? 물을 전기분해하면요. 근데 이게 제가 심화적으로 더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나오는 내용이지, 책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2학년부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지지? 물은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쪼개지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으로 모이게 되고 향불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수소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이기 때문에 음극적으로 모이게 되고 성냥불을 퍽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난다. 아시겠죠? 이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과정 한번 볼게요.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긴, 수산화나트륨에다가 밑줄에 넣고요. 수산화나트륨 전해질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물에 녹으면 이온화되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전기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넣는 물질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뒤에서 다시 할 거니까. 수산화나트륨을 넣으면요, 전기가 잘 흐르게 되고요. 2번, 3번 양극의 마개를 빼면서 불씨만 남은 향불, 그죠? 그리고 4번에 마이너스 극에는 성냥불 밑에다가 이제 밑줄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결과를 보시면요. 자, 전기분해 장치의 변화에서 양극과 음극에서 각각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것 밑줄에 할게요. 기체 발생량이 플러스 극보다 마이너스 극이 많다고 돼 있죠. 거기다가 밑줄에 놓고요. 무슨 말이냐면 산소는 음극에 모이고, 아니고 플러스 극에 모이고,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 모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뭐 깊게 배울 필요는 없고요. 수소가 가벼워서, 작고 가볍기 때문에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일 바구니가 있어. 똑같은 질량인데, 똑같은 그램인데 배 5개랑 그 다음에 배 5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방울토마토가 몇 개나 필요할까? 방울토마토 알지? 네. 여기에 큰 과일들이 5개가 있어. 근데 방울토마토는 요만찮아. 얘네가 채우려면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원소 할 때 다시 배우겠지만요. 수소가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기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산소는 무거운 기체. 그러니까 수소가 가볍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생겨야 돼. 같은 질량 대비.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어디? 산소보다, 우리 결론만 외우면 돼요. 산소보다 뭐? 수소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 어디서? 음극에서. 아시겠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기체 발생량, 양극보다 음극이 많다. 그 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양극은 산소, 음극은 수소. 이렇게 해놓으셔야 나중에 한 번에 다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 발생한 기체의 종류 보면요. 양극 쪽에는 양극 동그라미 쳐놓고요. 뭐? 향불 밑줄에 놓고, 그 다음에 뭐? 산소 기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음극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성냥불 밑줄, 그 다음에 퍽소리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소기체 동그라미. 네, 정리 볼게요.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므로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가 더 이상 아니다. 아시겠죠?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2번까지만. 위에 거 이제 보고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워서 내 것이 된 다음에 푸는 방법도 가장 좋은데요. 사실은 근데 과학은 그냥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서 쓰면서 익혀도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제가 딱 3번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3번만 쭉 읽어보시면
75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한 번도 안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맞아 아니야? 아니요. 시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아니 수행평가 보는 거에 정신 팔려서 공부를 못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양극에는 무슨 기체? 산소 기체. 알겠죠? 음극에는 무슨 기체? 수소 기체. 둘 다 X가 됐어요. 1X, 2X. 3번요. 실험하는 동안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수소 기체보다 산소 기체가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전에 수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작고 가볍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X. 4번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왜냐면 물 자체가 쪼개져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긴 하지만 굉장히 물 자체가 크고 전기가 많이 흐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기를 잘 흐르는 물질 전해질인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O가 되겠고요. 5번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O가 되겠죠. 자 2번 자 요걸 보고 이제 A와 B가 무슨 기체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A하고 B를 봤을 때 어디가 많이 생겼다? A 수소. A가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A가 수소, B 산소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보셨을 때 마이너스 극 쪽에는 수소니까 A는 수소 그리고 플러스 극 쪽에는 산소니까 B는 산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가지 팁을 드렸어요. 수소 기체가 산소보다 더 많이 생기는 걸 확인해서 A가 A 쪽이 B 쪽보다 더 많이 기체가 더 많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푸셔도 되고 우리가 그냥 정석적으로 마이너스는 산소, 마이너스는 수소, 양극은 산소 이렇게 푸셔도 된다고요.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아니 근데 보면은 순수한 물에 전기가 안 통한다고 했잖아요. 전기가 조금은 통하는데 많이는 안 통한다. 목욕할 때 토스트 기계 넣으면은 전기 통하던데 그건 뭐예요? 그건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응. 번개가 막 떨어진다든지. 자 이번에 10페이지에 2번 이건 원소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원소가 뭐냐라는 걸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역사적인 거고요. 그냥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의 결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원소를 볼 건데요. 원소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세요. 자 앞으로 오늘은 원소를 배울 거고요. 다음 주는 원자를 배울 거고 원자와 분자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이온을 배울 거예요. 원소는요 하나의 그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사실 어려워요. 그지? 원자는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자는요 물질의 성질을 가진 입자 정확하게 써줘야 되니까. 가장 작은 입자 기본 입자 기본 입자 이게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은 한 바구니에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예. 원자들이 합쳐져서 물이라는 분자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잖아요. 얘도 원소도 수소와 산소야. 근데 과일 바구니 안에 과일 바구니가 분자예요. 과일 바구니 구성하는 게 사과도 있고 사과. 그 다음에 방토 알죠? 방울토마토 2개, 방토 3개가 있어. 귤도 한 2개가 들어있어요. 귤 2개, 방토 3개, 사과 1개. 그 다음에 바나나가 여기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과일 바구니가 분자라는
하나의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성분들 있죠. 예를 들면 사과, 방울토마토, 귤, 바나나 한 종류씩 있지. 이렇게 한 종류씩만 따질 때는 원소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분자라는 과일방울이라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가 몇 개다 이렇게 물을 때는요. 사과가 1개, 방울토마토가 3개, 그 다음에 귤은 2개, 바나나는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와 개수 이런 걸 함께 따질 때는 보통 원자라고 해요. 아시겠죠? 사람으로 치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사람은 그냥 원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본 성분,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물을 때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다 하나하나가 다르잖아. 그러면은 이제 아니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요거는 사람 하나하나라고 할게요. 뭐 성모, 그 다음에 뭐 서우, 혜윤이, 그 다음에 주한이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을 말할 때는 원소.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2명, 3명씩 있는 거야. 원자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집단을 구성할 때 얘는 몇 명, 얘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본 성분은 원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과일로 따지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원자와 분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원소는 하단, 예를 들면 산소의 성질 이런 식으로 따질 때는 원소라는 표현을 써요. 조금 어렵지만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분자가 쪼개지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라는 이온으로 쪼개져요. 뒤에 가서 할게요. 자, 이제 2번 다시 볼게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되겠고요. 원소는 지금 물론 이제 원소가 더 쪼개져서 더 작은 단위로 나눠지긴 하는데요. 아직은 그냥 원소가 더 작은 단위다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원소는 변하지 않고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1번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 되는데 거의 다 밑줄에 넣고요. 뭐 외울 정도는 아닌데 한 100여 가지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것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로 나눠지고요. 보통 크게 뭐 외울 정도는 아닌데요. 원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금속하고 금속이 아닌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고요. 금속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철, 구리, 금속, 철, 구리, 마그네슘, 금, 은, 구리 등등등 있죠. 근데 칼륨, 나트륨, 칼슘 이런 것들은 다 금속에 들어가요. 얘네가 한 100여 정도 돼요. 그리고 비금속이 22 정도 돼요. 그래서 합쳐서 118개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96개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연계에서 금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일부 비금속, 뭐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죠. 염소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비금속을 차지하고 있다. 탄소라든지 이런 애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소는 총 118가지가 있고요. 금속이 100여 종, 비금속이 한 20 정도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요.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은, 금, 알루미늄 등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 제일 위쪽으로 한번 보세요. 물질을 이루는 원소 돼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구성 원소는 탄소. 이거는 들어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필심, 흑연 있잖아. 탄소로 돼 있지. 그래서 보시면요.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이 둘 다 탄소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차이는요.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로 이렇게 쫙 짜여진 거야. 그래서 결정이 되면서 이제 값비싼 보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같은 연필심 같은 경우는요. 더 다이아몬드보다는 낮은 온도, 낮은 압력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서 비교적 가치가 떨어지는 그냥 흑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어쨌건 같은 원소로 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이아몬드가 땅속에서 깊이 채굴해서 파내는 경우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실험실에서 그냥 고온고압 조건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공 다이아몬드 현대 기술로는 참고해 주시고, 나무 젓가락 같은 경우 나무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무는 이제 기본적으로 탄소에다가 수소, 산소 등이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가 화석 연료에 이제 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석유, 석탄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탄소, 수소, 염소 등이 있다. 우리 몸은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칼륨, 칼슘, 철, 마그네슘, 나트륨 등등등 수많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기는 잘 아시겠지만 질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78%, 한 80%가 질소고 산소가 20%죠.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아르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륨,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가족 공기를 채우는 질소가 포장재가 아니라 뭐라고? 과자 봉지. 충전재의 원소가 돼요. 왜냐하면 질소 같은 경우는 산소와 물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밑에서 할 거니까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닷물 같은 경우는 수소, 산소,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황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많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가지고요. 2번 원소 밑에 2번 90여 가지는 자연계 거기다 그냥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인공적.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9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20몇 가지를 30가지를 현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핵과 관련된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원소를 쪼갰다가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우라늄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우라늄은 아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플루토늄 등등부터 해서 핵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아메리카늄 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한 30여 가지 정도를 과학자들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홑 원소 물질이라고 하고요.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기도 하고 한 가지로 되어 있는 물질을 hod원소 물질. 그 다음에 두 가지 원소로 된 거를 우리가 화합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상으로 된 분리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도 있고요. 혼원소 물질 두 가지 이상의 혼합된 물질을 혼합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예를 들면은 혼원소의 물질 대표적인 게 이렇게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라든지 구리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AU 쓰면은 이제 금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리고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H2O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물이죠.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화합물이죠. 공기의 성분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암모니아, NH3, 메테인, CH4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들로 되어 있는 게 화합물,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를 hod원소 물질 이렇게 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쓰는 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시면요, 알루미늄 호일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쓰는 알루미늄 호일 있죠?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요. 물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수소, 산소로 돼 있고요. 소금 같은 경우도 화합물 되겠죠. 염화 나트륨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원소와 염소라는 원소가 합쳐진 거고요.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설탕은요,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산소, CHO가 합쳐진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여러 원소들이 합쳐진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hod원소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원소로 된 산소, 수소, 그 다음에 구리, 탄소, 알루미늄, 금은 구리 이런 것들 있죠. 금, 은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것들은요 hod원소 물질이라고도 한다. 아니 저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호전수. 티귿. 예. 호 밑에 티읕. 호 밑에 티. 그 다음에 그냥 원소요. 자, 우리 여러 가지 원소에 이용해서 원소의 성질을 외우기 전에
오른쪽에 1, 2, 3, 4번만 일단 한번 좀 풀어볼게요. 리얼이에요, 티귿이에요? 아 뭐야? 안 써도 돼, 안 써. 아, 그냥 크게 써주세요. 뭐요? 아, 호점수 크게 써주세요. 호. 예. 화합물. 와, 최고다.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들을 홑 원소. 우리 홀수 할 때 그 홀수인데 이제 발음이 변화되면서 홑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된 거를 화합물 합쳐졌다. 그래서 화합물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화합물이고 한 가지로 된 것도 있다. 그렇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불러요? 4번? 네. 자, 볼게요. 1번 탈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물이다. 뭐 1원소설을 주장한 사람이고요. 보일 같은 경우는 원소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라는 거. 원소설을 최초로 증명한 사람, 주장한 사람이 되겠고요. 모든 물질은 원소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물, 불, 글, 공기, 흙, 공기 4원소설을 주장인데 이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성질에 따라서. 라부아지에는 이제 물이 더 이상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한 실험이었어. 자, 2번은요.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수소와 산소이다. 맞고요. 물이 분해되면 기체가 발생하므로 물은 원소임을 알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X가 되겠고요. 물이 분해돼서 수소, 산소로가 나눠지기 때문에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 X. 라부아지는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흙, 공기가 원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라부아지의 물 분해 실험을 통해 물이 다른 원소로도 변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원소는 변하지 않고요. 우리가 배우는 선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물론 이제 더 쪼개지는 거를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X 어쨌건 물의 구성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소만을 옳게 짝지은 것도 있는데요. 수소와 설탕에서 수소는 원소인데 설탕은요. 설탕은 수소, 산소, 그 다음에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CHO. 그래서 틀렸고요. 소금은요. 염화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나트륨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구리는 원소가 맞아요. 설탕은 아까 말씀드렸고 알루미늄 그래서 설탕은 화합물이고요. 알루미늄은 하나의 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금, 염화나트륨이고 산소는 이제 산소니까 4번도 틀렸고요. 5번이고 탄소와 나트륨은 각각 하나의 원소가 되겠어요. 자, 요것만 하고 이제 칠 건데요. 왼쪽에 있는 3번 여러 가지 원소의 이용인데요. 별을 쳐야만 될 만큼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문제에는 꼭 나온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체마다 한 가지 성질만 꼭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밑줄만 할게요. 수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수소가 자연계에 가장 많고요. 자연계라는 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에 가장 많고 태초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성분이 수소예요. 그래서 70몇 프로더라? 70몇 프로가 우주에 차지하고 있는 게 수소가 70몇 프로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 20몇 프로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우리 지구의 대기 성분의 78%는 질소가 가장 많고 산소가 20몇 프로 그랬잖아요. 21%. 그런데 사실 우주에는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수소가 70몇 프로고 그 다음에 헬륨이 두 번째. 이 말은 뭐냐면 수소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어쨌건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원소가 수소고요.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여기다 이제 밑줄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가볍다. 가장 가볍다.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의 연료. 아까 전에 우리 실험에서도 봤지만요. 수소는 퍽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변에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친환경 자동차로 만들고 있는 것들이 수소차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근데 수소가
폭발성이 있고 가볍기 때문에 저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현대에서 수소차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가 최근에 요즘에 잘 안 만들고 전기차로 대체하면서 만들고 있죠. 옛날에 참고로 수소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가벼우니까 비행선의 원료로 썼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비행선을 만들어가지고 군용으로 항공기 대신에 멀리 이제 조용하게 날려보내려고 비행선을 충전할 때 수소를 썼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냐? 터졌죠.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겠죠. 비행선이라는 게 풍선 요만한 게 아니라 엄청 큰 거잖아요. 항공기만한 거잖아. 근데 그게 서로 간에 뭐 부딪히고 가열되면서 뻥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발로 터지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수소 기체를 풍선이라든지 비행선 같은 데다가 충전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뭘 쓰니? 헬륨을 쓰잖아요. 그래서 헬륨이 두 번째로 가벼운 기체라서 헬륨을 쓰고요. 헬륨은 반응성이 없어요. 그래서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헬륨을 비행선이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풍선 같은 데가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폭발성이 있다. 그 다음에 대체 연료로도 사용된다. 참고해 주시고, 가장 특징은 가볍고 우주왕복선 연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밑줄 하시면 되고요. 산소는 여러분들 잘 아는 거니까 지구 대기 21%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때부터 배우잖아요. 불을 피우는 데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산소였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밑줄 하세요. 물질의 연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숨 쉬는데 뭐 필요하니? 생물의 호흡 필요하죠. 연소와 생물의 호흡 꼭 써놓고요. 우리 또 하나 더 추가하면요, 우리 대기 중에 오존층이라고 해가지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층이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 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철은요, 지구 중심에 가장 많고요. 단단하다. 거기다 밑줄해 놓으세요. 지구 중심 핵, 그 다음에 단단. 참고로만 들어놓고요. 자, 우리 지구에서 가장 많은 건 철이에요. 생각보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변에 많이 안 보이는 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구 중심에 핵에 가장 많은 성분이 철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가장 많은 건 철이고 그 다음이 산소예요. 지각이라고 해서 우리 땅을 구성하는 거에서 가장 많은 거는 산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래를 이루는 성분이 되겠어요. 생물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건요, 산소가 되겠고 그 다음은 탄소예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건 철이 지구에 가장 많다. 특히 중심 핵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단하니까 여러분들 뭐 건축 재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계 부품 같은 데 많이 쓰이죠. 마지막 줄에 있는 금, 헬륨, 구리를 볼게요. 금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금은요, 여기다 밑줄하세요.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이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장신구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지? 왜? 땅 같은 데 변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공기 중에 노출돼도 수십 년 가거든요. 그래서 금의 가치는 영원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금, 여러분들도 뭐 장신구로 많이 봤겠지만 반짝반짝하고 이쁘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특유의 강택이 있고요. 노란색의 강택이 있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장신구 재료로, 보석으로 많이 사용된다. 밑줄에 놓으세요. 금은 특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서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신구로 쓰이는 거다. 알겠죠? 녹슬지 않으니까. 헬륨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기보다 두 번째로 공기보다 가볍다는 건데, 공기보다 가볍다는 말이죠. 공기는 여러 가지 공기가 섞여 있으니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무거운 거고, 공기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수소보다 두 번째로 가벼운 거고요. 안정하다. 거기다 밑줄해 놓으세요. 가볍고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선이나 여러 가지 풍선을 불 때 충전 기체로 사용된다. 그리고 우주에서는 가장 많은 게, 여러분 그냥 상식, 우주에서 가장 많은 거는 수소, 그다음 수소 다음에 헬륨. 이렇게 있네. 자, 마지막 구리고요. 구리는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전기를 잘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전기가 잘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보통 이제 금속의 성질들이 전류를 잘 흐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학 실험할 때 그 전선을 잘라 보면요, 그 금색 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구리선이에요. 그런데 구리 자체가 그렇게 막 싸지 않고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솜전선 같은 거를 구성할 때는 보통 알루미늄을 쓰긴 해요. 가볍고 많기 때문에 싸니까. 어쨌건 구리의 특징은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선 등이 이용된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또 어디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들 주방기구에도 금속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구리로 된 주방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 열을 잘 통하니까 빨리 가열되거든요. 그래서 양은 같은 거 알지? 양은 냄비 같은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분식집 가면요 노란색으로 된 양은 같은 거에다가 하잖아. 빨리 끓으라고. 거기에 이제 그 양은이 구리가 들어있는 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5번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쌤. 근데 우주 왕복선 연료로 수소 사용하는 거면 우주 왕복선도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큰 폭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왕복선의 재료로는 쓰고요. 그거를 내부 기체로 쓰는 게 아니잖아. 고체화 시켜가지고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펑 하고 폭발하면 팍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 그렇지? 바깥에다 설치하는 거야. 안에다가 설치하면 큰일 나. 다 죽어. 자, 5번요. 전기가 잘 통함으로 전선에 이용된다. 네, 구리가 되겠고요. 물질의 연소와 생물의 호흡, 산소가 되겠죠. 가장 가볍고 우주왕복선 연료, 수소. 산소나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장 가볍고 우주왕복선 연료, 수소. 가볍고 그 다음에 풍선의 충전재 헬륨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고 광택이 오래 유지되니까 장신구의 재료 금이 되겠지. 짚으셨다가 뒤쪽에 있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또 할게요.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그다음에 뭐 물 마시고 와도 되고 편하게 나갔다 와도 돼.